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다가 사람들이 좀 이상한 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카락이 있어. 머리카락. 나는 없어. 눈썹으로 할까? 눈썹이 있어. 눈썹으로 지구를 묶는다고 생각해봐. 머리카락으로 지구를 묶어. 그래서 그 지구를 머리카락으로 드는 거야. 이 머리카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굵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어느 부분이 먼저 끊어지지만 않으면 지구가 들린다니까. 어느 부분이 먼저 끊어지기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 주식이 왜 떨어지는 줄 알아? 어느 놈이 먼저 파니까 그래. 이빨 깎게 물고 어깨 걸고 아무도 안 팔아봐. 그럼 계속 오른다. 뭔가 불안한 놈이 먼저 털어내니까 난가? 내가 막차를 탈 수 있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던지니까 이렇게 쫙 빠지는 거야. 아니, 맞다니까.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아니야.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다. 웃기는 얘기 같은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명이 발생하고 뭐 비문증이 발생하고 노안이 발생하는 것도 어느 부분이 특정 시기에 어디가 못 버틴 거예요. 이 중에서 요만큼이 진짜 0.001mm 같은 정도가 못 버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두석해서 끊어지는 거야. 전체가 다 끊어지지 않는다. 전체가 와장창하지 않아. 머리카락 끊어질 때 봐봐. 한 부분이 끊어지는 거야. 한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지 여기가 이게 바스라지지 않아. 땡겨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맞죠? 근데 그게 중도가 잘 맞아서 다 적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가 먼저 배신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주도 들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택도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도 어떤 놈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팔고 있는 세포가 있어. 그놈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그놈이 안 팔면 그놈이 안 팔잖아.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 한 놈도 나는 끝까지 이빨 깎여 물고 버틸 거예요. 노화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그놈을 잡아야 돼. 근데 한 놈이 팔기 시작하니까 노화가 시작돼가지고 덜 익은 조롱박 같이 됐지. 덜 익은 조롱박 이런 거 아십니까? 덜 익은 조롱박 이렇게 따다가 놓잖아. 그럼 쪼글쪼글해져. 쪼글쪼글. 이 젊은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비유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조롱박 같은 거 열려가지고 이쁘다고 따놓으면 퍼런 거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죠. 아시죠? 여러분들은 뭐 청강신보살이면 뭐 100% 알 거야. 청강신보살이 옛날에 그 흥부 박탈대 옆에 있었잖아. 야, 이런 비유 이거 재밌는 거다. 집에 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다. 조선시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엄마야 기적이네. 아직까지 살아있네. 아직 그 세포들이 아직 투매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다다다 팔기 시작하잖아. 그럼 죽음입니다. 졸지에. 그러니까 조금 팔면 노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나도 팔아야 되나? 나라도 살아야 되나? 이래갖고 쫙 팔잖아. 그러면 은행도 그렇게 부도나는 거예요. 은행도 그렇게 부도나는 거예요. 은행도 자금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기본 자산이 1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게 1조가 있어. 그래도 그 돈을 다 투자해 놓고 대부분의 한 90% 이상은 다 나가 있을걸? 어디에 잠겨 있을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30%가 달라 그러면 부도입니다. 이걸 못 팔아. 기업이 부도날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산이 있는데 못 팔아. 그래서 부도나는 경우들이 있어. IMF 때 그런 거 많이 봤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조짐을 잘 봐야 돼. 조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조짐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과 행복의 기본입니다. 정신에도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계라는 게 혈관 청소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청소 한번 한다. 아니면 혈관 청소는 쉽지 않으니까 뭐 장 청소 정도 한번. 그러면 장 청소를 하면 안 쌓입니까?
안 쌓이긴 뭘 안 쌓여. 스케일링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스케일링 하면 좀 깨끗해지는 거고, 또 뭐가 쌓이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가면 스케일링 한번 하는 거고. 나 여기까지 살면서 딱 한 번 했다. 전에 치과 치료 가가지고 그냥 온 김에 되나요? 저는 좀 약간 무식한 생각을 했거든.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를 갈아낸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무리 꼼꼼해도 그게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것만 갈아내던데? 진짜? 치아에는 손상이 안 되고, 그것만 이렇게 갈아내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다 있던데?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그랬었어. 그리고 저것도 그렇잖아. 우리 기부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나중에 찡 해갖고 자르잖아.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살은 안 잘리던데? 살이 이렇게 되니까 살은 안 잘리던데?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안 잘립니다. 그래갖고 맨손에다가 쥐 손에 이렇게 대는데, 살은 안 잘려. 그것만 잘려. 야, 기술이. 근데 한 번쯤 생각하면, 우리가 나식 수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게 눈이 움직이는 거를 따라가서 기계가 잡아내는 거잖아. 그 정도 기술이면 치석 제거는 될 것 같은데 왜 그 생각을 못 했나 싶어. 몰라. 그래서 그렇게 불순물들이 쌓이는 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게 수계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는 앉아서 맞고 서서 파할지라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그게 청소의 효과예요. 청소의 효과. 그리고 저거를 개인이 하면, 요즘은 그런 일이 없네. 예전에는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지. 어떻게 보면 백중에 합동 천도제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천도제 하면 단위가 비싸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지하철하고 자가용 운영하는 거하고 그 비용 차이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진짜 1년 한 달에 대중교통비가 한 100만 원 이상 나갈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를 하나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야, 면허가 있어야지. 야, 면허가 있어야지. 소문에는 제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하는데, 그거 주면 내가 면허 땁니다. 바로 땁니다. 나는 소신이 있어서 면허를 안 따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 누가 주면 바로 땁니다. 내가 딴 거 다 일정 미루고 면허로 주는 사람 나오면 바로 하면, 이게 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신이 있고 무슨 청정해 보이려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면허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쪽에서 살아서 면허 없는 게 불편하지 않아서 결국은 면허가 없는 상황으로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럴 뿐이지, 빨간 스포츠카 바로 땁니다. 바로 땁니다. 주기만 하면 바로 땁니다. 그리고 그런 빨간 스포츠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소신이 있어서 면허를 안 딴다 하더라고. 야, 그냥 기회를 놓쳤어. 뭔 소신이야, 소신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서울 살면 면허가 그렇게까지 안 필요하다니까. 대중교통체계가 잘 돼 있어, 지하철이나. 그리고 차 있으면 갖고 가면 힘들어. 주차하기도. 그래서 결혼식 이런 데 와봐라. 운전하고 간 사람은 몇 바퀴를 돌고 그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올라가 있다.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면허가 필요 없었던 거지 뭐. 빨간 스포츠카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차를 그래도 하는 게 안 낫겠냐.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지금 교통비를 얼마를 쓰든지 간에 아마 차 운영하는 것보다는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신경 쓸 것도 적고 그게 더 쌀 겁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예, 그거를 생각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수계를 할 때도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넣느냐도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백고자라는 생각을 백고자 수계보편은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개 천도제, 내가 반려동물 천도제도 그 전에 뭐 존재는 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는 내가 그 월정사에서 그 기록을 보고, 개부도가 존재했었다. 부도탑에 개부도가 있더라. 3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기획을 한 거고, 다 뭔가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수계를 할 바에는, 그 절에서 수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통도사도 하고 뭐 범호사도 하고 그래봐야 스님들 한 10명 20명 나오는 거지. 그 뭐 얼마나 있어. 모을 수가 없는데. 스님들 많이 모은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비용이다. 다 비용이야.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결제 때 선원에 대중공양도 올리는데 겸해서 그렇게 좀 올려드리고, 개인한테 안 줍니다. 선원에. 그냥 선원에 얼마씩 올려드려요. 딱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선원당 1,0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해제 비용으로 그게 사용되거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선원에서 수행을 뭘 얼마나 잘했는지 나 잘 몰라.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좋은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나올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는 스님들보다는 노력하는 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3이야. 그러면 일반인보다는 공부를 더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원래 그 얘기 있거든. 용과 뱀이 섞여 산다. 용끼리만 살 수도 없고 뱀끼리만 살 수도 없고 용뱀이 섞여 있는 게 스님들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중에는 수행 열심히 해서 뭔가 에너지가 더 강한 스님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덜해도 그래도 일반 이렇게 우리가 전국을 헤매는 스님들보다는 낫겠지. 수행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뭐라도 좀 낫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다 해서 모아서 하면, 원래 그 백중도 그런 거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백중이 안거 해제잖아. 집중 수행 기간이거든. 그 하한거라고 하는 게 우한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한거고, 집중 수행 기간이거든. 그 집중 수행 기간 끝났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천도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더 만빵이래. 그래서 그게 백중이라는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원 중간에다가 딱 이렇게 박아버리면 선원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끝나는 날 하기는 그렇잖아. 쉽지 않잖아. 그걸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딱 해서 공양도 좀 올리고 그러면 다들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그 에너지로 조금이라도 더 좋게 어떻게 보면 장 청소를 하는데 확실하게 한번 하는 거지. 좀 더 많은 에너지로. 뭐, 그렇지 않을까? 좀 찌찌부진하게 될 수도 있는 거보다는, 저게 약간, 저게 확실한, 스님들 10명이나 20명이 하는 거하고, 100명이 하는 거하고, 이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어? 그냥 생각해 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0%냐? 모르지, 나도.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 하지.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진짜 엄청난 깨달은 스님이 있어가지고, 진짜 부처님급이 있어가지고, 100명보다 이 양반이 혼자가 더 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일반 군인 100명보다 관우 같은 사람 1명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관우를 찾아가야지. 근데 아니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대중의 힘이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람분절 그 관련돼서 우람분경이나 그 목련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딱 그렇게 나온다고. 목건년이 부처님께서 좀 우리 어머니를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대중의 힘을 빌려서 그 대중의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개인이 머리가 좋은 것보다 집단지성.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 이런 포털에서 우리가 검색해서 뭐 찾잖아. 그거 다 집단지성입니다.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제가 살면서 아마 저만큼 잡지식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거든. 진짜 쓸데없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근데 이게 집단지성한테 안 됩니다. 개인지성은 아무리 쌓아도 방법이 없어요. 왜? 각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어벤져스가 있는데 혼자서 1대1로는 이길 수 있지. 하지만 전문 용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구리에 장사 없다. 이거 참 굉장히 싼 표현인데 다구리에 장사 없다. 그리고 중국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두 주먹은 네 주먹을 이길 수 없다. 싸울 때 몇 놈이 붙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동시에 막 덤벼버리면. 그러니까 이소룡 영화 봐도 한 놈이 두드려 맞고 나가고 한 놈이 두드려 이러니까 그렇지. 한꺼번에 덮쳐봐라. 자기가 어떻게 할 건데? 한 10명이 동시에 덮쳐봐. 그러면 뭐 진짜 황후장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소룡 정도면 10명이 덮치면 방법 없을걸?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분을 모셔서 뭘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때려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힘으로 그건 천도가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대중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전에 저거 있거든. 삼보가 삼보 중에 그 현전승가 그 다음에 사방승가라는 게 있어요. 현전승가, 사방승가. 현전승가는 눈앞에 보이는 게 현전승가예요. 사방승가는 이 전체, 눈앞에 안 보이는 전체까지 사방승가.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다 쓸 수만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 수계첩 이런 거 만들 때 뭐 만드냐면 하남 스님, 탄호 스님부터 해가지고 나홍 스님, 지공 스님 뭐 이렇게 해서 그 계통으로 에너지들을 쭉 내려올 수 있게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법하게 잘해서 좋은 에너지가 서로 돌아가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 기본적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계증도 줄 거예요. 수계 카드를 줄 겁니다. 주민등록 카드 같이 해서 앞면에는 관세음보살 수월관음도를 제가 디자인해서 넣으라 그랬고 그거를 좀 원력 있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복구하는 작업을 당신께서 계속 하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달락하니까 해상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고 뒤에 이제 법명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법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기존에 내가 법명 안 줬거든. 왜 법명이 들어가면 일일이 그 카드를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뭐 100장 1000장 만드는 건 쉬워. 디자인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매번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 이러면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약간 미친 나라는 미친 나라예요. 진짜 뭐든지 이놈은 사람 손만 닿으면 올라가. 다 아시는 애. 자, 봐봐. 우리가 호마기도도 하잖아. 근데 호마목을 그 나무를 일본에서 사오거든요. 일본에서 수입을 해.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럼 한국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수입해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걸렸냐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수입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나무나 식물이 반출 금지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과일 못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뿌리에 흙 있는 거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축산물 뭐 이런 거 못 들어오고, 그 공항에서 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왜 걸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무가 걸렸어. 수입 반출 품목으로 나무가 걸려 있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걸 계약을 맺었대. 조약을 맺었대. 그래서 나무가 수입이 안 돼. 그래서 승우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거를 일본 거를 중국으로 보내.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비쌉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엄청난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걸 사다가 중국으로 보내서 한국으로 다시 받는 게 더 싸.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 전에 내가 이거 만들 때도 정확하게 느꼈죠.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사람 손으로 접어야 된다. 이러면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다 이 수계 공덕을 가지고 맑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첩에 자기 얼굴 붙이고, 안 그러면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 붙여가지고 스티커에 스티커. 딱 은행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 도장 찍은 뒤에 위에 스티커 붙이는 거. 왜냐하면 사진 같은 거를 넣었을 때 훼손될까봐.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훼손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기운들이 들어가는, 이거 문수보살 무생계라고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 무생계. 지공 스님께서 전해서 나홍 스님께서 전해받은 그 문수보살 무생계, 무생계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건 내가 늘 때는 사람들 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세조 도장이거든요. 세조 도장.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하면서 그 도장이 찍힌 게 월정사에 있어요. 그래서 세조를 넣는 게 좀 상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만한 영웅도 없다. 성공했잖아. 그럼 단종편 들든가. 단종편 들고 단종하든가. 그래도 비왕위 계승권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그거 쉽지 않아.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단성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 같으면 아마, 제가 만약에 세조 같은 사람이면 저는 왕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뭔가를 밀어붙이지 않아. 그리고 제 성격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경영권에 손댈 사람이 아닙니다. 의외로. 그냥 지분이나 받고 배당 받아가지고 내 좋은 거 할 사람. 아싸리 이러면서 내 돈 쓰러 댕기고 이런 거 할 사람이지, 뭐 경영권에 해서 뭐 박 터지게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할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있으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게 지 좋은 걸 하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혼자 합니다. 혼자 받고 합니다. 그럼 그건 내 취미인데 뭐. 내 취미인데. 그리고 같이 꼬드기려고 할 때는 뭔가 좋은 점들을 만들어냅니다. 나 봐라, 내가 이거 하면서도 욕 많이 먹었거든. 근데 봐라, 내가 여기 이름 다 새겨줬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복가품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내 거지. 나는
내가 정당하다 막 이렇게 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허물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꼭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라도 드러나게 했을 때 나름 고치려고 노력하려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옛 글에도 그렇게 나와. 과증물탄계라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그 고침이 귀한 거지 허물이 없는 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거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천품을 타고난 거야. 그런 사람보다 고쳐서 귀하게 된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노력한 사람이고 타고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나온 거야. 신의 아들이야. 예수야. 야, 그걸 뭐 어쩌라고. 아버지 잘 둬서 좋겠다. 끝이지. 그걸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 부처님 같이 극기를 통해서 스스로 극기를 통해서 내가 저렇게 그거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는 그린다. 아니 우리는 그런 모토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못 되지.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부처님 같은 분하고 살아보고는 싶지만 부처님 같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인생 힘들 것 같아. 내가 하남 스님 그거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남 스님이 저 상원사 선원에 계실 때 그 양반이 워낙 잘 사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대단하게 보거든요. 조실이고 당신이 당시 종정이었는데 선방에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주무시러 가기 전까지는 방에 안 들어가. 그건 대중과 함께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이 안 떠나고 계속 종업원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회사 잘 돌아간다. 자리 안 비우고. 그리고 예불 그 당시에는 그 날씨도 되게 추웠을 건데 아침 새벽 예불 그 2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이 계속 뒤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서 있는 것만 갖고도 딴 스님들 다 나가야 될걸? 다 나가야 될걸? 못 누워 있을걸? 그리고 지도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당시 참선 수행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상원사 그때 옛날에 되게 작았어요. 지금 커진 거는 교구장 스님이 그거 다 불사해서 그런 거고 원래 작은 절이에요. 그 조그만 방에 100명씩 그래서 칼잠을 잤다라고 나와요. 이걸 누울 자리가 안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잤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살아도 한 철 정도 같이 살고 싶을 거야. 근데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딴 데 가죠.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근데 그런 분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닐까? 네가 그렇게 맑게 살 수 있느냐? 아니 나는 그렇게는 안 돼. 하지만 그렇게 닮아가고는 싶어. 그래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준수하다고 생각해. 가서 살아본들 뭐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준수한 거지. 얘의 기본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염치를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 얘에서 부끄러움을 아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렇게 약간 뭐 돈 띄먹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어. 그러다가 걸리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뭐 장관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야 대통령 후보도 야 법에 걸린 게 몇 개인데 그 뭐 다 그런 거지 뭐 조금씩 그 정도야 뭐 별거 있냐? 요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 사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특수성이 있는 거고 나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 고칠 수 있느냐? 다 못 고쳐.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가 스스로를 맑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자기는 아닌 것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보다 좀 더 윤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대중들에게 드러난 거는 그 사람이 훨씬 그 사람은 완전히 학이야 학. 나는 진흙탕 속에 있고 자기는 학이야.
근데 우리끼리 이게 스님들끼리는 또 서로 알거든. 대충 어떻게 사는지. 그거 아닌데. 그렇다고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남자에게 참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건 뭐, 딱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솔직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 있으면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면 고칠 거는 최대한 고치고, 이건 너무 힘들겠어. 고치면 너무 힘들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건 그냥 반성하면서 사는 거요. 그 부분은 어쩌겠어. 정구업진원도 마찬가지예요. 천수경의 정구업진원. 내가 그 얘기해줬잖아. 정구업진원이 뭐냐? 가글이다. 가글이야, 가글. 리스테린. 그렇게 해서 한 번 해서 꼬르륵 해서 이렇게 해서 뿜어내는 거야. 그러면 세균을 죽여.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글을 또 하고, 그래 리스테린이 돈을 벌고, 한 번만에 싹 처리가 되면 그럼이 돈을 벌겠어? 아니 맞잖아. 그래서 또 할 때는 또 정구업진원 또 하고. 그 얘기는 뭐냐? 허물이 있을 때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정신이 귀하다는 거지. 나는 정구업진원 한번 하고 죽을 때까지 윤동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그래서 윤동주가 빨리 죽은 거요. 그렇게 안 된다고.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진짜 위인전이나 그런 데서 다 정리돼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에만 있지, 현실에서 내가 그런 사람, 내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오. 없어요. 없어.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내가 그 전문가가 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나는 그런 대단한, 어떻게 보면 학자들,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았어. 내가 쩌리일 때.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수업도 듣고, 내가 수업을 한두 과목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박사를 9군데를 다녔어. 9군데를. 이 바닥에 들을 만한 선생 수업은 다 들었어. 옆에 가서 보잖아. 띄고 붙으면 나한테 안 되겠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막 엄청 뭐 대단할 것 같지? 안 그래. 그게 멀리서 봐서 그런 거예요. 태양이 밝은 거는 멀리서 봐서 그런 거, 가까이서 보잖아? 이게 찌개 끓듯이 끓고 있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 그런 거는 뭐 부처님 같은 분이나 되겠지. 그냥 부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24시간 제자랑 함께 있으면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왜 자식들에게 부모가 존경심을 잃게 되냐면, 계속 같은 공간에서 오래 살면서 허물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 좀 만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왜 멋있어 보이냐? 안 보니까. 네가 같이 살아봐라. 같이 살아보면 이혼하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같이 살면서 허물을 안 보이는 사람이 최강자예요. 사실은. 그건 진짜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24시간 방심할 수가 없어. 계속 모범적 자세를. 야, 그거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떨어져 살면 차라리 쉽지. 떨어져 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귀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계라는 게 요번에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내 역할이 찍새인데 찍새로서의 이게 좀 의무를 방기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각성했습니다. 내가 스승의 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잘못했구나. 그래서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언제 하지? 6월 둘째 주 토요일. 6월 둘째 주 토요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여기 수계첩에 당신 사진을 붙이고, 사진이 없어. 사진 밑에다가 머리카락 몇 개 뽑아서 붙여도 된다.
자, 그런 거 뭐 가르쳐 주기는 좀 그렇긴 한데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예.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머리카락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대신하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어른들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쓰는 거죠. 글로 쓰는 거죠. 위패 쓰듯이. 예, 위패 쓰듯이. 위패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을 안 만나고 제가 그 얘기 늘상 하잖아.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아직 생기지 않은 야, 너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고, 이미 생긴 선은 늘어나고, 증장하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악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주 지금 안 생긴 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을 밝히면 어둠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 되게 좋아해요. 이 얘기 되게 좋아해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력해가는 가치. 그게 어떻게 보면 유기체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유기체의 의미, 그 다음에 유기체가 대단한 것은 그렇게 고쳐가면서 문명도 그렇게 온 겁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 하나하나 시행착오들을 고쳐가면서 지금 문명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더 대단해지겠지. 그래서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그 고침으로 나아가는 사람. 제가 그 얘기하는데 내 허물을 누가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허물이 있다는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귀하게 된다. 왜? 그 사람은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종이를 2번 접고 4번 접고 뭐 그래갖고 한 몇십 번 접으면 달까지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반으로만 접는데도 그렇게 커지듯이. 그래서 발전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봉창기도 수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